안녕하세요, 가스공입니다. 오늘은 스토브 인디 스토어에서 4월 기간 동안 이나페 페스티벌로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게 해준 사그레스의 게임 리뷰입니다. 일단은 이나페 페스티벌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한정된 기간이지만 라인업에 올라온 모든 게임들을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고, 이벤트가 종료된 후에는 할인 쿠폰까지 제공해주는 귀하고 소중한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이벤트가 조금 불편했었는데요. 내용이 이제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저같이 뭔가 조금 빨리 바뀌면 적응하기 힘든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이벤트였습니다. 그래서 겨우 막차에 탑승해서 이렇게 게임 리뷰를 할 수 있기는 했네요. 취지는 스토브 인디의 모든 유저들한테 조금 더 편하게 이벤트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3월부터 이벤트를 신청했던 저한테는 이벤트 신청 기간이 한정적이었다가 기간을 늘려서 신청을 받다가 마지막에는 전체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가는 과정들이 조금 불편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영상을 준비하는데도 계속 뭔가 바뀌다 보니까 타이밍을 잡기 좀 어려웠고요. 5월과 6월에도 이 이벤트는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5월 게임 라인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더보기 링크 달아 드릴 테니까 스토브 인디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그레스 게임 스타트. 먼저 사그레스는 1인 개발자이신,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 영어로 읽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즈님께서 개발하신 게임으로 15세기 포르투갈을 배경으로 하는 탐험과 모험 중심의 시뮬레이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당연히 시대적 배경 때문에 대항해 시대가 엄청 많이 떠오르는 그런 게임입니다. 메인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분기점이 여러 개가 있거나 멀티 엔딩이 존재하는 그런 류의 게임은 아니고요. 하나의 스토리를 쭉 따라서 가게 되는 선형적인 구조의 게임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에 상당히 잘 어울리는 스토리로 스토리는 나름 되게 짜임새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특히 저는 포트로얄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그 스토리 내용이 전개도 좀 빠르기도 하고 재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분량이 조금 아쉽고 스토리에서 계속 주는 퀘스트들이 너무 조금 반복적이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사실은 대항해 시대랑 많이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대항해 시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의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명의 주인공들이 스토리가 서로 물려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한 명의 스토리만 간단하게 진행하는 느낌? 또는 시리즈 1편의 스토리 정도의 분량?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스토리와 더불어서 이 게임의 메인 컨텐츠는 탐험과 발굴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리스본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리스본 조합에서 퀘스트를 받게 되면 어느 지역의 역사적 유물을 발굴하는 그런 미션들을 받게 돼요. 그래서 바다에서 탐험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륙 지역으로 탐험을 하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단지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또는 퀘스트를 받기 위해서는 리스본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는 게 처음에는 좀 불편함으로 작용합니다. 중반 이후에는 퀘스트를 깨고 나면 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조합이 있는 모든 도시에서 퀘스트를 받고 보고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조금 흐름을 끊기게 만드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되기는 해요. 이왕 이런 편의 요소를 열어줄 거면 아예 초반부터 열어줬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러면 아마
메인 스토리를 진행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처음에는 지역적으로 좀 한정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탐험을 하는 중간중간마다 발굴이라던가 아니면 뭐 미로라든가 낚시라든가 이런 미니게임들이 종종 등장하거든요. 소소한 재미 요소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작아요, 볼륨이. 더 많이 더 자주 등장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게임에서 등장하는 선박의 종류는 다우, 캐러벨, 카락, 갤리온 이렇게 4종류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선실 슬롯의 개수가 차이가 가장 많이 나요. 선실 슬롯 개조를 통해서 배의 성질을 조금 달리할 수 있거든요. 뭐 대포를 많이 설치해서 한방 전투에 강한 배를 만들다던가 창고의 개수를 많이 늘려서 항해 기간을 조금 늘린다던가 아니면 무역품 저장고를 개조를 해서 한번 무역을 할 때 큰 수익을 얻도록 만든다던가 하는 이런 소소한 개조들을 할 수 있는데 다른 게임의 함성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조금 더 다양하거나 아니면 한 대 한 대의 개성이 뚜렷한 편인데 이 게임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워요. 특히 갤리온 같은 경우에는 수치 증가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선실 슬롯이 많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추진력이나 이런 부분이 더 줄어든 느낌도 들어요. 큰 배에 편안한 여행을 기대하면서 갤리온을 구매를 했는데 그랬다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의 선박 시스템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주인공이 함장이 아니라 선장이라는 거예요. 배를 한 대만 준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박 개조에서 사무실을 추가하면 이벤트로 들어와 있는 동료들을 제외하고 최대 3명까지의 항해사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각 도시마다 조합이 있는 도시에서만 동료를 추가할 수 있고요. 동료의 종류들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부 동료들은 후원자들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능력치 같은 경우에는 동료들의 능력치 중에서 제일 높은 능력치를 전체 팀의 능력치로 가지고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 언어 때문에 항해사를 자주 교체하게 돼요. 어떤 지역에 가면 어떤 언어가 필요한데 슬롯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언어를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주인공이 성장을 하기는 하는데 성장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간은 보완하는 느낌으로 항해사를 고용하게 됩니다. 전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대항해 시대의 일기토의 그래픽 같은 느낌이 많이 나요. 상대의 함선하고 함선 또는 적하고 주인공 캐릭터가 놓여져 있고 서로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승부를 가르게 되는데요. 기대 이상으로 재미가 있습니다. 통찰이라는 능력치가 있는데 능력치가 높을수록 상대방의 패를 더 많이 알 수 있고 그러면 그 열려진 패를 통해서 물음표인 패들을 유출을 해서 가위바위보를 진행하게 됩니다. 스토리를 진행하다 보면 가위바위보 외에 2배의 데미지를 준다던가 아니면 나를 힐링해 주든가 하는 카드 덱들을 더 얻어서 덱을 구성할 수도 있고 해상전에서는 충파라던가 백병전이라던가 하는 추가 요소들이 있고 지상전에서는 꽉꽉인가요? 매를 출동시켜서 상대방의 패를 2턴 동안 완전히 노출시키는 이런 특수 기능들이 전투의 볼륨을 훨씬 다양하게 만들어 주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너무 후반부에 열린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제가 노가다를 해서 함선을 너무 빨리 키워버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전투 난이도가 어느 순간 너무 쉬워지다 보니까 내가 덱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전략적으로 이 전투를 접근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전투 난이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 가뜩이나 전투 난이도도 낮은데 내가 강해지는 옵션들이 뒤에 자꾸 붙어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이벤트 전투 외에도 내가 조금 도전할 수 있는 전투들이 더 많아야지만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충분히 메인 컨텐츠화 될 수도 있었던 전투 요소인데 너무 가볍게 취급이 된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항해 게임에서 무역이라고 하는 요소는 빼놓을 수 없겠죠. 이 게임도 무역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단순해요. 도시마다 한 개의 특산품이 있고 특산품을 구매를 해서 일정 거리나 어떻게 보면 문화권이 다른 도시로 가져가게 되면 이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면 되는데 뭐 유행이라던가 이윤을 좀 극대화할 만한 요소들은 극히 적은 편이고, 나중에 포트로얄이라는 곳에서 이벤트를 진행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쇠로 살짝 열어주는 그런 흥정이라는 요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흥정이라는 요소를 해금하고 나면 이윤을 한 2배 뭐 이렇게 뻥튀기 할 수 있는 그런 요소 정도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아테네하고 이스탄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해서 노가다를 좀 했는데 둘 다 고가의 물건을 팔고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노가다 하기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노가다 하지 마세요. 노가다 하면 재미가 조금 떨어집니다. 난이도가 조금 낮은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빨리 성장할수록 조금 더 재미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려운 게임은 맨날 죽으면서 무슨 이런 건방진 소리를 리뷰는 여기까지. 평소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게임인데 이번 기회에 플레이하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게임 하는 내내 너무 즐거웠어요. 물론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게임을 재밌게 했기 때문에 요만큼 더 개선됐었으면 얼마나 더 재밌었을까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개발자님께서 그 보드게임 개발 경력이 있으셔서 그런지 게임 자체가 굉장히 교육적인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독자님들 중에 혹시 나이가 조금 어리시거나 아니면 나이가 어린 동생이 있거나 자제분이 있으시다면 굉장히 추천할 만한 게임입니다. 대항해 시대에 대한 추억이 있으시다면 연령이랑 상관없이 플레이하셔도 충분히 즐거우실 것 같아요. 아쉽게도 5월 라인업에서 제외가 돼서 무료로 플레이할 수는 없겠지만 유료로 구매를 하더라도 충분히 재미있을 만한 게임이니까 할인을 한다면 이 기회에 한번 겟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인하페 컬렉션 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게임이 있으면 리뷰를 작성해 볼 예정입니다. 혹시 라인업 중에 리뷰를 보고 싶으신 게임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편안하게 남겨주시고요. 여기까지 가스공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또 좋은 게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뿅.